네,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전공 박람회의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해서도 가볍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여러분 권오혁 교수입니다. 저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한성대학교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을 가면 그런 게 있죠. 왜 유명한 연예인들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제가 좀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쪽도 재밌고 좋았지만 이 학생을 가르치는 이 티칭을 하는 게 너무나 재밌는 거고 또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왔답니다. 물론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목차는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와 디자인, 뷰티와 디자인, 그 다음에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소개,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우리가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보다는 재밌는 말로 꼭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세 꼭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와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챕터 1.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자, 이미지. 자, 이미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어디에 처음 가는 곳이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서울인데 부산에 가요. 부산에 놀러 갔는데 여러분, 배가 고파. 그죠? 근데 맛집이라는 데를 찾고 싶어. 근데 맛집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먼 곳에요, 요렇게 생긴 빨간색과 노란색이 보이는 거야. 자, 이게 뭘까요?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맥도날드. 자,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 맛집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걸 보면서 뭡니까? 이미지라는 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이 그린색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 좀 젊은 분들, 어린 학생이니까 잘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브랜드가 있는 데는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활성화가 됐어요. 상권이. 자, 뭘까요? 뭔지 아시죠? 바로 스타벅스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브랜드만 봤을 때, 이미지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유명한 브랜드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브랜드만 달면 최소한 영업에 있어서는, 그죠?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장사라고 좀 이야기할게요. 재밌게. 자, 장사를 한다면 어때요? 최소한 고객들은 믿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바로 뷰티라는 것은요,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했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들 있죠? 자, 그 선생님 중에 인기가 많은 분, 인기가 없는 분,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무서운 선생님, 아니면 아주 좋은 선생님. 자, 이런 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 그 사람의 표정, 말씨, 음성, 옷차림, 또는 걸음걸이가 있겠죠. 이 모든 것,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느낌이나 성격, 내면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께 했는데 제가 세수도 안 하고 또 뭐라고 할까? 좀 뭐라고 표현을 하기 하지만 깨끗하지 못하게 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느낌이? 한성대학교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만에 이렇게 넥타이는 안 맸지만, 그죠? 이렇게 이게 셔츠도 하고 자켓도 입고 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래도 조금은 깔끔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미지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이미지를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그죠?
이 처음 본 이미지가 한성대학교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의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미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게 있답니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죠. 물론 비대면이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처음 보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느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답니다. 그 첫 번째가 80% 표정, 체형, 옷차림, 태도, 제스처. 이게 바로 외형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외형. 이게 80%를 차지한답니다. 그 다음엔요. 제가 지금 하는 목소리 있죠. 자, 제가 목소리가 여러분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 같은 목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흉내 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어때요? 재수 없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안 어울리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말씨. 바로 뭡니까?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7%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금방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거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죠. 뭘까요? 바로 80%가 뷰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허허, 이게 뭐지? 자, 여러분 요 밑에 보면 굉장히 예쁜 신발이 있죠. 하이힐. 아주 막 멋쟁이 여성분들이 신고 다니는 하이힐이죠. 이 하이힐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이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는요,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들 다음에 이렇게 좀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보시면요, 그 큰 궁전에요, 화장실이 없어요. 자, 그 말은 뭘까요?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 그림처럼요, 길거리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비가 오면 막 셀프득되잖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발굽이 높았던 거야. 그것이 바로 하이힐의 시초랍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남자들 벽 보고 이렇게 앉아있죠. 자, 저건 뭘 할까요? 예, 저거는요, 인도라는 곳이에요. 인도의 21세기 현재입니다. 인도에도요, 지금 현재 화장실이 저렇게 부족하대요. 자, 그러면 저렇게 대소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발바닥에 묻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신발의 굽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저 그림은요, 게다라고 이제 일본 말인데요. 일본의 게다. 나무로 만든 신발이었죠. 저기도 굽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올 때 있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었답니다. 새로운 뭔가가 반복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어머, 저 연예인 머리 너무 이뻐. 어머, 저 연예인 머리 너무 예쁘고 메이크업도 예뻐. 라고 하죠.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거든요.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또 봤는데 두 번째 볼까? 인간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변화. 자, 우리는요, 지금 언제 21세기에 살고 있죠. 그죠?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이 21세기를 우리가 4차 산업, 뭐 4.0 인더스트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16세기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죠? 그전에는 1만 년 전에는 농경사회, 그전에는 원시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수만 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 속에 변함이 없는 게 있답니다. 뭘까요?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죠? 우리 유치원 다녀봤죠? 그죠? 자,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보통 4살, 5살짜리야. 그죠? 그런 어린 학생에게도, 유치원생에게도 엄마가 옷을 입혀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엄마 고마워, 이뻐요 하고 갔어요? 때론 엄마 싫어, 나는 이거 안 입을 거야 라고 하고 싫어한 적 있죠? 바로 너무나 나이가 어린, 그죠? 애기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입답니다. 그거는요,
누가 가르쳐 줬어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DNA가 그렇게 있는 거야. 참 신기하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는 거야. 자,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하면 뷰티가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헤어 쪽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헤어라는 건요, 너무나 썰이 많아요. 어떤 썰. 이게 뭡니까?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유물과 학설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보면 이제 뭐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신분이나 계급을 상징하는 어떤 장식. 그래서 요즘은 워낙에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동전, 그죠? 또는 어떤 뭐 왕관, 이거 만들기 엄청 어렵잖아. 왜?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걸 다 손으로 만들었죠. 핸드메이드. 요즘은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명품은 핸드메이드야.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다 핸드메이드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돈 많은 신분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장식. 여러분 우리 혹시 사극 보시죠? 사극 보면 비녀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비녀가요. 나무 비녀, 대나무 비녀, 은비녀, 금비녀, 막 잠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비처럼 있는 거. 이런 비녀들도 있었답니다. 이게 다 뭘까요? 바로 계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자연적인 거. 사실은 뭐 처음은 이거죠. 우리 몸에 있는 틀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머리카락 틀을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몸에 있는 머리카락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머리카락의 틀은요, 약 10만 개가 됩니다. 동양인의 머리카락이요. 이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왜 있느냐? 바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 여름에는 어때요? 햇빛에 뜨겁죠? 뜨거우니까 그늘이 되어죠. 겨울에는 춥죠? 보온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21세기는 이제 멋쟁이들이 하는 뭔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성을 유혹하는 유인설. 뭐 그게 뭐라고 해야 돼? 좀 아름다움의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자, 밑에 있는 제 그림은 뭐냐면요. 빌렌도르프의 이제 비너스인데,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풍만한 몸매가 미인의 상징이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는요, 바로 다산의 상징, 건강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추장들, 막 얼굴에 왜 뭐라고 하죠? 이게 타투, 문신 같은 걸 막 하고 했던 게 있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종교설, 그죠? 장식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이제 국내외 한국의 미용의 역사, 동양의 미용의 역사는 사실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서양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바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누가 이 헤어를 했냐면요, 바로 여기 밑에 있죠. 법전에서는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하는 사람이 머리를 잘라준 거야. 머리카락을.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서양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바버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요즘 미용실에 이렇게 가면 미용실이 아니라 바버샵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이 바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발. 근데 유럽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닥터 바버라고 한답니다. 닥터 바버. 머리를 하는 의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역사에서 쭉 보면 이 미용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 그림처럼 있죠. 저걸 뭐라고 하냐, 사인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이발소에 있는 저게 빨강, 파랑, 흰색이요, 바로 동맥, 정맥, 붕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기가 딱 돌아가요. 그럼 뭘까? 아, 저기는 병원, 그리고 머리도 하는 곳이야 라고 이해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은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요, 헤어 이미지 체인지인데, 여러분, 요 보이는 이 여자분 있죠? 이 여자분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근데 닮지 않았나요? 쌍둥이일까요? 네, 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신기하죠? 바로 이 여성분이요, 손에 들고 있는 저 약 있죠? 저 약을요, 꾸준히 먹은 거예요.
즉 호르몬 억제제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다 보니까요. 이 여성이 6개월, 1년, 1년 반, 2년을 먹고 나니까요. 저렇게 마지막 사진 보세요. 수염이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호르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탈모가 일어나는 것도 호르몬의 영향이잖아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호르몬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요. 자, 닮았죠? 예, 이거는 한 사람이에요. 이 대머리 아저씨가 이 약을 먹은 거예요. 이 약은 뭐라고 제가 말하면 피업으로 들어가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을 꾸준히 먹은 결과 머리카락이 저렇게 났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우리 몸에 흐르는 모든 것은요. 진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나 어때요?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메이크업, 패션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헤어스타일 이미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헤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자, 중요하니까 이제 이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크게 4개의 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웨이브가 있느냐, 웨이브가 없는 스트레이트냐,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기냐, 길이가 짧으냐, 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의 존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웨이브가 있고 롱헤어, 엘레강스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요. 누굴까? 연예인 중에. 자, 예. 저는 누군지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도 정했죠? 자, 그러면 롱인데 스트레이트, 아주 페미니한 스타일. 누굴까요? 자, 그 다음. 자, 아주 짧은데요. 스트레이트 헤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보이시하죠. 매니시하죠. 그죠? 남자 같은 느낌.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웨이브도 있고 아주 짧아. 굉장히 귀엽죠? 큐트한 느낌. 자, 그걸 갖고 우리 한번 볼까요? 짜잔! 보이죠?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확 와닿죠? 자, 여러분, 여러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아니고요. 3사람이에요. 3사람. 한번 맞춰볼까요? 3사람.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당연히 여자 배우겠죠? 남자는 아니고, 그죠? 자, 여자 배우인데 누굴까요? 바로 보이시한 쪽과 엘레강스한 쪽을 보시면요. 좀 닮지 않았나요? 바로 메이크업의 중요성과 헤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넣어놨답니다. 바로 송혜교 씨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바로 메이크업과 헤어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미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보면 이제 봤으니까 이제 컬러를 한번 볼까요? 색깔은 어떨까? 자, 색깔도 4개의 존밖에 없어요. 부드럽거나 딱딱하거나 시원하거나 따뜻하거나, 그죠? 자, 이 4개의 존을 갖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요. 사계절. 그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퍼스널 컬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이게 바로 퍼스널 컬러의 기본적인 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아주 소프트한데 차가운 게 있고, 그죠? 따뜻한 게 있죠. 자, 아주 소프트한데 옐로, 즉 쉽게 해서 뭐냐면 노란 계열이 좀 많아요. 그랬을 때는 어떠냐면요. 바로 봄의 느낌이 나요. 자, 그런데 아주 가벼운데 블루 베이스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름의 느낌이 나요. 그 반대 밑에 있죠? 가을과 겨울.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여러분 우리 가상의 세계에서 보지만 여러분이 볼 때, 자, 우리 권호혁 교수는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자, 멋있게 제가 있어 보겠습니다.
네. 어디 같아요? 저는 봄이 되고 싶어요. 귀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조언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나에게 어울리는 게 있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를 갖고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답니다.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한성대학교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봄 타임은 요러요러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봄 타입은 따뜻하고 밝고 부드럽고 선명하다. 그래서 봄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기 같은 느낌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유치원 다 다녔죠? 유치원에 그 버스, 그죠? 버스가 어떤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왜요? 바로 아주 귀여운 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자, 여름 타입은 아주 차갑고 밝고 부드러움을 또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느낌. 사실 겨울복하고는 반대지만 좀 가벼운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아파 보여요. 그러거나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힘이 없어 보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건 제가 이제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느 날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 그죠? 근데 선생님 저 집에 갈래요. 집에 조퇴해 주세요 하면 어때? 선생님들 어디가 아파? 라고 하죠. 근데 보면 피부가 뽀송뽀송해. 그럼 뭐라고 해요? 야, 너 안 아파 보이는데? 건강해 보이는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와 반대되는 뭔가를 입고 있는 거야. 패션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아파 보여. 그게 신기하죠. 이게 바로 퍼스널 컬러랍니다. 요즘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고급 백화점에 가면요. 퍼스널 컬러만 전문적으로 진단해 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옷을 사면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맞춰줘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을 타입의 특징. 따뜻하고 딱딱하고 진함과 흐림이 같이 공존을 한답니다. 자, 이런 느낌. 우리 누가 봐도 어때요? 가을이죠? 예, 가을 같은 이미지가 싹 나죠. 자, 그 다음에 겨울. 자, 겨울은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겨울은 이런 느낌. 차가고 딱딱하고 어둡고 선명한. 그래서 겨울 타입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져요. 그래서 좀 차갑게 생긴 사람이 도시적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참 도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요. 거기가 이런 겨울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여름 타입.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제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가 어떤 타입이지? 뭐 두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을 거예요. 재미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얼굴형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얼굴형. 이제 김태희 씨 사진인데 저분의 얼굴형이 가장 넓이와 폭이 가장 미인의 조건에 맞대요. 그게 1대 1.4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센치를 재보면요. 가로의 길이가 12.5, 세로의 길이가 18.6일 때가 가장 예쁜 계란형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둥근형. 이 둥근형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많은 얼굴형이랍니다. 근데 이런 얼굴형은 이 보브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데 일자 보브가 아니고요.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래서 언밸런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언밸런스라고 안 하고 어시메트릭하다고 해요. 어시메트릭.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야. 그래서 둥근 얼굴이 어때? 사선이 되니까 약간 날씬해 보이겠죠. 자, 계란형. 계란형은 여러분 다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대 1.44의 가장 아름다운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 자, 그다음에 긴 장방형. 장방형 하니까 여러분들 장방형
바로 보이시죠? 누군지. 예, 제가 장방형입니다. 긴 얼굴형이에요. 자, 이런 얼굴형은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중간 가르마. 이건 큰일 나요. 엄청 길어 보여요. 잘못하면 뭐가 돼요? 핫도그가 돼요. 이렇게 쫙. 핫도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제일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백. 앞머리를 내려주면 짧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역삼각형. 이건 역삼각형 얼굴은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V형. 그죠? V라인.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잘 없죠. 잘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형. 자, 마름모형은 당연히 어때요? 옆에 태어났으니까 여기에 사이드를, 그죠? 단발 같은 어떤 굵은 웨이브를 주시면 커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진 얼굴. 근데 이 서양에서는 각진 얼굴이 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양 쪽에는 각진 얼굴을 선호하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 각진 얼굴은 말 그대로 각이 졌다는 것은 어때? 직각이죠. 직각의 반대는 웨이브죠. 그래서 웨이브를 주면서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반대되게끔. 그랬을 때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인의 조건들은 옛날에는 어땠을까? 보면요. 옛날에는 서양의 중세 유럽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코르셋이라는 거 아시죠? 코르셋으로 해서 허리를 최대한 가늘게 하는 게 바로 미인의 조건이었대요. 자,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가슴은 풍만하고 허리는 가늘어져야 돼. 그래서요. 허리를 작게 하기 위해서 뭐 금속, 옆에 그림 있죠? 고래뼈 이런 걸로 코르셋을 만든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러다 보니까요. 허리가 20인치야. 요만해요. 이렇게 20인치가 되다 보니까요. 신체가 제대로 발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가 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간이 두 조각이 나서 죽는 경우도 생겼답니다. 그만큼 어떤 밝은 피부, 잘록한 허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인의 조건이었다. 자, 그런데요. 한중일을 보면 또 달라요. 완전히. 자, 조선의 미인의 조건은요. 어땠냐면 최대한 감싸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볼까요? 조선시대의 미인형은 복스러운 얼굴에 이마가 넓고 각지게 만들며 다리가 짧고 여러분 다리가 짧대요. 짧고 엉덩이가 펑퍼짐해서 스타일로 눈이 어떻게 굉장히 가는 찢어진 눈이 미인의 조건이었대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빌렌 도르프의 비너스. 바로 풍만한 여성이. 그래서 후덕한 사람이 부잣집 만며느리 타입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거야. 복 들어온다고 얘기해. 복이. 그런 분은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며느리로는 최고라고 얘기했대요. 자, 이제 중국의 미인은요. 중국의 미인은 전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요 밑에 요 할머니 지금 또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 할머니의 발이 두 조각이 나 있죠. 그리고 뾰족하죠. 이 발 길이가요. 바로 몇 센치냐면요. 15cm예요. 그래서 발을 감싼 거예요.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발이 못 자라는 거야. 이게 미인의 조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인 등에 엎혀서 걸어가면 뒤뚱뒤뚱 거리는 게 미인의 조건이었대요. 참 말도 안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시대의 흐름, 트렌드의 흐름이었어요.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저게 미인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본의 미인의 조건. 일본의 미인은 어때요? 아주 눈썹을 그죠? 안 그리고 막 좀 특이했죠. 그죠? 아주 새하얀 분을 바르고 바로 가부키 화장이라고 하는데 이 화장법에 바로 미인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한중일이 그죠? 참 가깝잖아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뷰티 디자인에 대해서 그죠?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는 말로 맛배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학교 오시면 더 재밌는 거 많이 그리고 영양가 있는 수업 많이 들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챕터 3에서는요.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과 비전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성대학교는 산업과 그래서 실무형을 좀 많이 육성하고 배양을 하자는 게 우리 학과의 사실은 어찌 보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의 목표는요, 기초, 핵심, 심화, 활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초는 뷰티 디자인, 뭐 이론, 화장품 디자인의 기초를 확립하는 거고, 핵심은 뷰티 전문가를 위한 기본적인 실무를 강화하고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화는 우리 이제 글로벌. 그래서 우리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그리고 터키,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고 이제 마카오.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은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의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과목 로드맵에서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헤어, 메이크업, 네일, 에스테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어요. 화장품. 요즘은 이제 화장품 쪽으로 좀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연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연구원이 되려면 학원을 전공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그 BM, 브랜드 매니저 또는 마케팅 이러한 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교과목 로드맵에서 전공 필수가 있어요. 트랙 필수가 우리 이제 5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창업에 뷰티 실무 현장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뷰티 취업 종합 설계, 뷰티 창업 실습이 있는데, 뷰티 취업 종합 설계와 뷰티 실무 현장 교육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이 2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준호 헤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다 들어보셨죠? 예. 또는 뭐 준호 헤어 단골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준호 헤어와는 3학점짜리 실습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수업을 같이 해서 준호 헤어 각 지점에 주에 한 번씩 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헤어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피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인데, 교수님 왜 피부는 안 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또 다녔답니다. 그래서 약손명가는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 또 협약을 해서 피부 쪽도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대학에서는 잘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한성대학교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와 이제 협력을 했던 업체 중에 메디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메디힐과도 이제 사실 협약을 해서 학생들이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실습도 좀 해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 화학 제품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서 경험을 해보죠. 체험을 해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뭘 했냐면요. 메디힐에서 만든 메이크 힐이라는, 즉 색조 화장, 여러분 아시죠? 화장품. 이 색조 화장을 만들 때 우리 한성대학교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생들과 같이 품평을 하고 홍보단을 하고 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뷰티 취업 종합 설계. 자, 이거는 이제 또 제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건지 있는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뷰티 취업 종합 설계는 타겟이 화장품 쪽이에요. 뷰티 실무 현장 교육은 헤어, 피부 쪽이라면 뷰티 취업 종합 설계는 화장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메틱. 자, 이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뷰티 메이커스라는 곳이에요. 이 곳과 우리가 이제 학생들과 협업을 하는데,
학생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15주 동안 이 업체와 같이 콜라보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팀을 구성을 하고 그 팀에서 이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로 브랜드 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이 회사에서 초이스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선택된 어떤 그 팀이 되겠죠. 이 팀은 그 제품을 갖고 제품화를 시켜요. 실제로. 엄청나죠. 그래서 이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 학생들이 바로 창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만든 게 뷰티 취업 종합 설계랍니다. 그래서 좀 힘은 들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제가 이 수업을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수업은 4학년 2학기 때 이제 개설이 되고요. 취업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잘한 친구들은 바로 또 조기 취업이 돼요. 그 학교에 그 회사에서 바로 스카웃을 또 해갖고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이 화장품의 그 흐름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보면 굉장히 넓은데 보면 생산, 물류, 연구개발, 마케팅, 판매, 지원업 뭐 이렇게 있는데 거의 우리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마케팅 부서로 취업을 해요. 뭐 생산은 물류, 연구개발, 판매, 지원 업무는 우리 쪽이 아니고 거의 이제 다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학생들은 4학년을 졸업을 하면 마케팅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생산인데 너무 많이 해놨죠. 예, 생산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는 뭐 다 완제품을 어딘가에 이제 그죠? 이동을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이거는 이제 R&D인데 이쪽은 말 그대로 이제 화학을 전공하거나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BM, 브랜드 매니저. 이건 뭐냐면 해당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을 말을 해요. 그 다음 PM,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고, 기타 이제 뭐 마케팅 전략, 시장 조사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거의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한 거 보면 BM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해요. 자, 이제 졸업 후 진로는 뭐 너무나 많죠. 뭐 진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뭐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정했으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참 길게 했죠. 여러분 사실 재밌는 영화도 그저 한 편 보기 지겨운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성대학교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